여러분 C4라는 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을 빼고 대만, 일본, 미국, 대한민국 이렇게 네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게 C4 동맹입니다.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C4 동맹에 참여했을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 보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어떤 보복이 있을까 그런 예측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실제 그렇게 예측한 치가 또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한번 보시라 하고 제가 다시 경제 보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경제 보복을 당할 만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대만 그 해협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게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에 어떤 보복을 했느냐 이것을 따져가면 한국에도 어떤 보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말입니다. 뭐 다른 건 다 빼고요. 대만의 건축 자재 등으로 쓰이는 천연모래 수출 잠정 중단. 쉽게 말하면 천연모래 수출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도 이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건자재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또 있습니다. 대만산 감귤과 과일, 냉장 갈치, 냉장 정갱이 수입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군데 대만 기업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100여 개. 그러면 품목으로 보면 한 1,400한 품목 정도가 넘는 거 이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원산지 표기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메이드 인 타이완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차이니스 타이완. 중국의 일부다 하는 표기를 붙였을 때는 되지만 독립국인 것처럼 메이드 인 타이완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도 충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복을 할까? 만약에 C4 동맹에 가입하면 보복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사드 보복 때 봤던 것처럼 전면적인 여행 금지라든가 그 외에 다른 금지는 있을 수가 없거든. 지금 여행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거는 관광에 대한 제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봤습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죠. 한국무역협회. 이런 거는 아마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때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먹을거리 굉장합니다. 조기 같은 경우에 조기요. 중국에서 의존하는 비율이 99.9%예요. 99.9%. 4,500만 달러로 어치를 수입합니다. 순직물류예요. 순견직물류. 순견직물 97.5%예요. 1,200만 달러예요. 미역도 94.8% 480만 달러입니다. 버섯도 91.8%. 우리가 몰랐던 게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6천만 달러 6천만 달러. 넙치도 91.5%고요. 570만 달러입니다. 산채류도 81.9%입니다. 1,000만 달러나 되고요. 가죽 제품 85.8%예요. 6,500만 달러가 되고요. 양가죽은 85%입니다. 240만 달러. 우리가 진짜 몰랐던 이야기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죠? 조기가 99.9%면 여러분 우리 국산 조기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미역도 마찬가지 94.8%면
버섯은 91.8%. 야,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산채류 같은 것도 89.1%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심각하죠. 물론 이게 전체 우리의 어떤 수요량에 대해서 이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수출 중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보복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치. 야, 이게 알몬김치 파동이 났는데도 저는 지금 중국산 김치 안 먹거든요. 예, 사람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 김치를 절이고 있는 장면 저는 지금도 보면 끔찍합니다.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산 김치는 있다고 해도 안 먹고요. 예, 식당에도 줘도 이거를 웬만하면 중국산 김치면 가져가시라고 버리지는 않게 내가 손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 도입하는 거 보세요. 와, 이게 뭐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 최대. 예, 7,158만 달러예요. 7,158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예년에 비하면 작년이 지금 2021년 5월이 보면 5월까지 누적이 5,932만 달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적어도 1,200만 달러가 더 늘었잖아요. 1,200만 달러.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예, 2015년 5월에는 4,753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2,400만 달러 가량 늘었잖아요. 2,400만 달러. 이런 것에 바로 예,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 진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타격을 줄 가능성. 아마도 이런 데 타격을 줄 거예요. 우리 요소수에서 봤잖아요. 요소수에서도요. 그게 아마 예, 또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식품이나 지금 말했던 식품. 그다음에 말입니다. 이게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있잖아요. 마그네슘이나 인곳은 중국의 100% 의존. 차량 산업용 요소수 97.7% 의존. 연구 자석도 86.2% 의존. 수산화 리튬도 83.5% 의존. 이러니까 지난번에 왜 요소수 나와서 산업용 요소라고 돼 있죠. 요소수 나와서 가격이 얼마만큼 폭등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2배, 3배까지 폭등했잖아요. 가격이. 예, 지금 중국에서 아직도 요소수를 판매할 때 비용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가 대중국 수출에 적자가 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원자재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자재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있거든요. 농간을. 쉽게 말하면 장난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요. 중국에서 값을 지들 마음대로 정합니다. 국제 시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거죠. 그 안일하게 대응했던 게 아마 예,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수입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의존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850개나 됩니다. 1850개. 야,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수입이 12,586개 중에 말입니다. 예, 지금 예, 이게 뭐 의존하는 비율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1,850개 중에 한 개만 만약에 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소수 했을 때도 심각했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자충수를 도왔던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믿었던 거죠. 거기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일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예, 권력자들 마음대로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무조건 예, 한방 내지르는 그런 사태 저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 보복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세계 다 망했죠? 롯데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중국 사업에서 다 철수했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 못 해먹겠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G4 동맹에 가입하고 점점 신냉전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우리는 예, 아무래도
예, 미국과 서방을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 중국의 어떤 제재는 더 커질 거고 이 제재가 더 커지면 커지는 만큼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빨리빨리 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넋 놓고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나라는 누란 지위에 있다. 경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휴가라니 말이 되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보복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고요. 또 그런 보복이 점점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이건 좀 그런가요? 네,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통관 보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좌파 정부가 아니고 중국의 고분고분한 정부가 아니라 예, 중국의 고개 빳빳이 들고 예,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은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런 정부가 들어섰으니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통관이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 평소에는 한 3주 걸리던 것이 지금 6주, 7주, 8주, 9주, 10주까지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미 보복 시작된 거예요. 저는 보복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라도 공급망 다변화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그 말씀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